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전기사 필기대비 전력공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되게 쉬웠던 문제였어요. 자, 전력표준인 고압 특고압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예, 정답은 단락전류죠. 그러면은 이제 단락전류하고 논점하고 여러분 함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락전류는 혹시 진상이냐 지상이냐로 물어봤을 때 지상전류다 라고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간단하게 쓰면 IS는 뭐예요? 예, Z분의 2다. 이렇게 오음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여기서 2는 무슨 전압? 네, 상전압입니다.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예, 루트 3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단락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퍼센트법으로 구하게 되면 퍼센트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N이다. 여기서 이제 IN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전격전류다. 이것도 기출문제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전격전류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분의 P다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충전전류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죠. 이미 보기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충전전류 IC는 어떻게 구합니까? 오메가 C2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2가 무슨 전압? 대지전압이다. 그럼 대지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더라. 지금 충전전류 역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충전전류는 어떤 전류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무슨 전류? 진상전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류 리액터. 여러분 여기서 한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 전류를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한류 리액터의 역할 정답은 4번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계통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전류가 무슨 전류죠? 네, 맞아요. 단락사고 시에 삼상 단락전류가 가장 크죠. 근데 아주 그러한 큰 단락전류를 여러분 차단기 혼자서 서킷 브레이커 혼자서 이 단락전류를 끊기에는 좀 버거울 때가 있겠죠. 왜? 차단기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야. 너무 커지게 되면 비용이 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앞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류 리액터를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한류 리액터 때문에 전류가 여러분 줄어들겠죠. 이런 범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류 리액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사 시험이나 또는 이제 산업기사 시험 보실 때 이 리액터의 종류는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여러분 몇 구조파 제거해요?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 자, 이론값은 4%, 실무값은 몇 프로? 예, 6%. 콘덴서 용량의 4에서 6%를 적용하면은 제5구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소호 리액터는 뭐예요? 예, 아크를 소호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리액터 있을까요? 네, 병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불로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불로 리액터. 예, 같은 말이에요. 불로 리액터는 뭡니까? 예, 바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로 리액터세요. 그럼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페란티 현상은 뭐였어요? 송전단전압과 수전단전압이 있을 때 어디가 더 큰 거? 네, 수전단전압이 더 커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었죠. 하나만 더 욕심 부려서 페란티 현상의 원인은 뭐가 클 때? 네, 맞습니다. 정전 용량 C가 클 때 바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C가 커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 C의 반대대인 리액터 L을 달아줘서 서로 보상해준다.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리액터의 종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화력발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출력 185000의 화력발전소에서 매시간 140톤, 조심하세요. 단위가 톤입니다. 이거 석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열 효율을 구하라. 그 다음에 석탄의 발열량은 4000kcal/kg입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이탄은 mh분의 860의 W 곱하기 100.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단위가 다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공식 외울 때 킬로였죠. 근데 여기 뭘 줬어요? 톤 줬죠. 톤 주면 뭘로만 바꾸시면 돼요? 킬로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숫자 한번 같이 대입해 볼게요. 자, 이 M 연료 지금 140톤 매 시간 140톤을 쓴다고 할게요. 자, 140톤이니까 톤을 킬로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3승 곱해 주시면 되고 H가 뭐죠? 발열량 얼마 줬어요? 4,000. 그대로 4,000 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분자에 860, 그 다음에 곱하기 W, 발생 전력량인데 시간당 얼마? 185000. 오케이, 그러면은 18500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략적으로 28.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 또 나왔는데요. 부하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하면 전압을 n배 승합했을 때 조심하세요. 전압 강하 율이에요. 이게 기출문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압 강하를 물어보는 게 있고 전압 강하 율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압 강하는 이가 이제 전압 강하로 할게요. 전압 강하는 전압의 반비례고요. 전압 강하 율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시험 문제가 종류가 두 가지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압 강하 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압 강하 율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냐? 그럼 파워로스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죠. 지금 문제에서 얘하고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둘 다 제곱의 반비례를 찾으시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에서요. 요 글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전압 강하 율이 지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전압 강하와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얘하고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전압 강하라고 한다면은 전압의 반비례. 즉 n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다.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응용 버전입니다. 여러분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을 물어봤어. 자, 계산 문제. 자, 간단한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V였다. 근데 얘를 220V로 승합시켰다. 이랬을 때 전압 강하와 전력 손실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론 조건은 똑같아요. 부하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이런 말은 똑같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 강하는 전압의 반비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압 강하는 지금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죠. 그러니까 전압 강하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 전력 손실은 파워 로스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죠. 그러면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결론은 몇 분의 몇? 4분의 1배가 된다더라. 그래서 요때는 2분의 1배, 요거는 4분의 1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즉 우리가 승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전압 강하가 줄어들고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만 바꾸어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푸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 A. 아하, 지금 얘가 이제 전력선이래요. 얘가 전력선. 그러면은 딱 보면 여러분 이제 통신선이 나오겠죠? 통신선이 누구래요? B. 아, 이 친구가 뭐다? 통신선이다. 그러면은 지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상호 정전 용량 CAB가 존재하고요. 통신선과 대지 사이에는 대지 정전 용량 CB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 뻔하죠.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아, 여기에 걸리는 얘와 얘 사이에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풀었었죠? 이렇게 풀었었죠. 자, 얘하고 회로로 이렇게 한번 득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상호 정전 용량 CAB고요. 자, 대지 정전 용량 얼마? CB다.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걸린 전압이 얼마래요? 2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바로 얘와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죠. 콘덴서니까요. 여러분 남의 거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분자에 남의 거 올라가는 거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
정말 간단하게 문제 풀리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좀 여러분 노가다 문제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저희 D30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보자마자 이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 공식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4KV 3상 3선식 전선로에서 각선의 정전용액 CA가 얼마, CB가 얼마, CC가 얼마일 때 변압기의 중성점 잔류전압은 개통 상전압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는가? 지금 개통의 상전압의 몇 퍼센트 정도 되겠는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중성점 잔류전압 구하는 공식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중성점 잔류전압 구하는 공식 이 N은 공식이 길죠? 한번 연습하는 김에 한번 써볼게요. CA에 플러스 CB에 플러스 CC분의 루트 길게 하고요. CA에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가로 닫고 플러스 CB 가로 열고 CB 마이너스 CC 가로 닫고 조금 더 나가야겠네요. 플러스 CC분의 CC 마이너스 CA 곱하기 상전압 2죠. 상전압 2인데 자 154가 성간전압이니까 얘를 뭘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눠요. 얘가 뭐예요? 얘가 상전압 2가 되는 거죠. 자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지금 A 값에다가 얘 넣고요. B 값에다가 얘 넣고 C 값 얘 넣으면요. 얼마가 나오겠죠. 계산기 바바바박 하고 두드리면은 별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별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전압이 개통의 상전압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별표를 뭘로 나눠야 돼? 개통의 상전압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개통의 상전압 어떻게 구해요? 성간전압 154,000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야 얘가 개통의 무슨 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퍼센트법으로 물어봤을 때 곱하기 100을 하면 대략 약 1.9%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실제 D30에서 나왔던 문제와 정답도 똑같았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천천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입력하시면 정답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볼게요. 전력선 측.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지금 어디래요? 전력선 측의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논점 나눌 때 어떻게 나누셨죠? 우리가 이제 유도장애는 이제 정전 유도장애와 전자 유도장애가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런 유도장애는 대책이 있었어요. 이 애를 어떻게 감소시키냐? 그걸 우리가 크게 전력선 측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측 대책이 있었다더라.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전력선 측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내용 살펴보면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격거리를 증대시킨다. 오케이. 이거 전력선 측 대책 맞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의 연가를 충분히 한다. 연가를 충분히 하면 선로종수가 평행이 돼서 잔류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유도장애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도 충분히 맞는 말이고 차폐선을 설치한다. 얘도요. 여러분 전력선 측 대책으로 적합하죠. 하지만 정답 3번. 3번을 보시면은 배류 코일을 사용한다. 여러분 배류 코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연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여러분 속하는 거예요? 통신선 측 대책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피레기 나왔네요. 피레기에서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 전격 전압이죠. 문제 좀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제 쉬운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른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복습을 함께 하셔서 시험에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피레기잖아요. 일단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 피레기의 이제 구조죠. 피레기 구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직렬계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뭐 있죠? 피레기의 구비 조건. 그러면은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충격 방전기 전압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기 전압이 높을 것, 방전 내량이 클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피레기의 구비 조건. 그것 또한 역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피레기 관련된 용어들. 그 피레기 시험에서 관련된 용어들 잘 나오는 게 지금 나왔던 피레기 전격전압 잘 나오고요. 자, 전격전압 잘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피레기 이제 전격전압이 나온 거고 여러분이 이제 또 시험 보실 때는 이게 살짝 바뀌어서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피레기의 제한전압.
피레기의 제한전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용어 정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피레기 동작 중 피레기 단자전압의 파고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피레기에 관련된 내용이니 여러분 꼭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송전 용량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내용 살펴볼게요. 송전 단전압이 161이고 수전 단전압이 155래요. 전력 상차각. 자, 상차각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전력공학에서 상차각 나오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게 바로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 PS는 X분의 VS의 VR 곱하기 사인 델타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사인 델타가 뭐다? 상차각이다. 요 델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숫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금 송전 단전압이 얼마래요? 161. 그다음에 수전 단전압이 얼마? 155. 그다음에 X가 뭐였죠?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지금 몇 옴이래요? 55. 그래서 50으로 나눠 주시면 되고 곱하기 사인 몇 도? 예, 30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 30도 넣으시면은 예, 썸띵 얼마 나올 거예요.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이 상차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요 공식 쓰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송전 단전압이 161이었는데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시면은 요 숫자가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숫자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죠. 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지금 요 사인이죠. 송전 용량 최대값일 때 사인이 몇 도일 때? 사인은 몇 도일 때? 그쵸? 90도일 때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차각이 몇 도일 때 송전 용량이 최대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각도 몇 도를 답하시면 돼요? 예, 90도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PS는 X분의 VS의 VR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맥스 값이 되는 거죠. 요 공식 고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왔었죠. 예, VS, VR 대신에 뭐 EG 뭐 이렇게 여러분 기호가 살짝 조금씩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러한 꼴을 찾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은 좀 쉬운 거 물어봐줬네요. 제열기의 목적은 뭐예요? 네, 증기를 가열하는 거. 그래서 제열기는 어느 사이클에서 나와요? 제열 사이클. 기본적으로 제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랭킹 사이클 정도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수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수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30% 정도 낙차를 저하시켰대요. 그리고 효율을 10% 정도를 낮췄대요. 그러면은 출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얼마큼 되는가?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출력과 낙차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죠. 낙차의 몇 승이에요, 여러분? 2분의 3승이죠. 우리 수력 발전할 때 이거 조심하자고 그랬었죠. 2분의 1승이 아니라 몇 승? 2분의 3승이다. 그러면 그대로 바로 숫자 한번 넣을까요? 그러므로 자, 출력 P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낙차가 30% 저하됐대요. 그럼 처음에 1이었다면 30% 저하되면 얼마 돼요? 0.7이 되는 거죠. 그럼 0.7의 몇 승? 2분의 3승이고 and 효율도 10% 다운됐대요. 10% 다운됐으니까 곱하기 0.9를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대략 한 5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프로? 예, 53%. 우리 수력 발전 관련된 D30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죠. 정답도 똑같고요. 물론 이제 53, 뭐 52점 얼마 이렇게 나와도 대략적인 값으로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 여러분 이거 12번 문제 보면은 이거 선생님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말 정답 찾기가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에서 154 송전선로에서 고장 지락, 자 잠깐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정점에서 본 영상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저 뭔 말인지 통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선 지락 사고 시 여러분 지락 전류가 흐르죠. 그 지락 전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락 전류 IG는 자, 영상 전류 I0의 몇 배다라고 그랬어요? 예, 3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락사고와 관련된
문제들 물어보면은 요 3자만 조심하자라고 했었죠. 3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으시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못 붙어 있어요. 여기 3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G하고 N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3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G하고 N은요. 이거 회로가 이렇게 성립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버벙뻥뻥뻥 이렇게 지락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루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그려져요. 아시겠죠? 즉 여러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얘나 얘는 써먹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정답을 찾을 때도 여러분 요령껏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여기에서만 끝난다. 그리고 지락사고니까 요 3자 찾는 거 잊지 말자. 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송전선로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송전선로 보호 방식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은 전류차동 보호 방식이야. 나머지는 이제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방식 맞아요. 과전류 개전 방식, 방향 개전 방식, 평행 개전 방식. 근데 여러분 이 차동 보호 방식 또는 전류차동 보호 방식은요. 어떤 기기나 어떤 모선을 보호할 때 우리가 보통 나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율 차동 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 변압기, 모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보호하고는 좀 멀리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 얘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한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가볍게만 봐주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비율 차동 개전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비율 차동 개전기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4번. 직접 접지 방식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은요. 1차에서나 2차에서나 잘 나오는 논점이죠. 그럼 중성점 접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무엇과 무엇을 나눠야 돼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이 직접 접지 방식의 정반대가 되는 게 뭐죠? 네, 소호 리액터 접지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154 송전선로는 뭘 채택하고 있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채택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특징 뭡니까?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저감절연 또는 단절연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전위 상승이 높은 거죠. 소호 리액터 접지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정반대니까. 그래서 이 특성을 외운 다음에 얘를 이제 뒤집으면 소호 리액터 접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비교해 볼까요? 그럼 지락 전류는 어떨까요? 지락 전류는 최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대면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보호 개전기 동작이 얘는 뭐가 있어요? 확실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불확실하겠다. 뭐 과도한 정도는 얘는 이제 나쁨이고 얘는 좋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접지 방식과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여러분께서 정말 손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변압계의 절연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단절연 또는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커진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단성고장 시 이상전압이 대단히 높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그 이상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큰 것은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크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맞는 말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송전선로 고장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은 여러분 2번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고가 일선 지락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성간 단락 사고 있고, 성간 단락,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사고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일선 지락 사고 정상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상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까지. 영상분. 그래서 영상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무슨 사고예요? 일선 지락 사고다라고 했었던 거고, 자, 다음 거 해볼까요? 성간 단락 사고는 정상분과 뭐가 있다? 역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사고는 무슨 분만 존재한다?
정상분만 존재한다. 정상분 임피던스만 존재하니까 가장 작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IS는 Z분의 2다라고 했을 때 요 Z가 임피던스인데 얘가 바로 여러분 정상분의 임피던스죠. 원래 이제 Z1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귀찮으니까 요 아래 첨자 1을 표기를 안 했던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던 비슷한 문제 유형은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영상분 필요한 건 뭐다? 일선 지락 사고만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일선 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자, 16번 보시면은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 과도라는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안정도 향상 대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통의 리액턴스 성분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겠죠. 그럼 계통의 리액턴스 성분을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발전기나 변압기 자체의 기기의 리액턴스 또는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또는 콘덴서를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은 어떻게 되죠? 전압 변동은 억제시켜야겠죠. 그럼 전압 변동을 억제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소극여자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계통을 연계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통이 주는 충격을 경감시키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통이 주는 충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죠? 예, 고장을 느리게 차단해줘야 돼요. 빠르게 제거해야 돼요. 그죠?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한다. 이게 여러분 안정도 향상 대책의 큰 논점이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시험에 나왔네요. 소공 여자 방식 시스템을 쓴다. 예, 맞는 말이죠. 고장을 빠르게 제거한다. 예, 맞는 말이고 송전솔로의 직렬 커피스터를 사용한다. 예, 직렬 콘덴서를 투입한다. 직렬 콘덴서를 투입해서 예, 리액턴스 성분, 유도소 성분을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예, 임피던스가 크면 안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여러분,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요? 단권 변압기는 원래 전기 기기라는 과목에서 엄청 자세히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연습하셨죠. 자, 그랬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 여기 보시면 동량이 경감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부하 용량은 변압기 고유 용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단권 변압기를 쓰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변전소에서 우리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죠. 블록원선에서는 누설 자속이 없어 전압 변동률이 작다. 예, 얘도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2차 측의 절연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아니요. 1차 측과 2차 측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좀 쉬웠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개폐 서지의 이상전압.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개폐죠, 개폐. 개폐 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사할 목적으로 사용한 건 뭐예요? 예, 개폐 저항기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좀 쉬웠던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보기를 볼게요. 여러분, 단로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DS.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무버시, 즉 무전압 상태에서만 솔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기였죠. 이 단로기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단로기는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부하전류 차단 못하죠. 왜요?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얘는요, 만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능. 만능이니까 이제 고장 전류까지 다 차단할 수 있죠. 부하 전류도 차단할 수 있고, 대전류도 차단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나오진 않았지만, 차단기의 종류, 뭐 GCB, VCB,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OCB, 그 다음에 ABB. 이제 고압용 차단기를 제가 쭉 썼는데 이러한 차단기와 차단기에 관련된 소호 매질까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잘 매칭시켜서 좀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19번 수용가에서 수용률을 나타내는 식은 여러분 이 유명한 전력 특성 항목 세 가지가 있죠.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이 셋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더라. 제가 볼 때는 수용률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공식을 물어보는 건데요. 수용률이라는 것은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이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요 4번이네요.
부하 설비 합계, 얘가 뭐예요? 전체 이제 설비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이다. 이 보기 내용은요, 약간씩 시험에서 약간씩 바꿔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부하 설비 합계라는 게 뭐예요? 예, 설비 용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에 설비 용량 이렇게 해서 기출이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그 말 대신에 부하 설비 합계 이렇게 말을 얘를 풀어서 이렇게 낼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소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와우, 복도체 나왔네요. 복도체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같은 단면적의 단도체를 사용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 복도체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덕턴스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지죠. 그럼 L이 작아지니까 C는 반대니까 C는 어떻게 된다? 예, 증대된다. 그러면은 L이 감소하니까 이 L 때문에 송전 용량이 여러분 작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송전 용량 구하는 것이 PS는 X분의 VS의 VR에 곱하기 사인 델타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리액턴스가 바로 X잖아요. 그러니까 L이 감소가 되니까 얘가 감소가 되니까 송전 용량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도가 증대된다.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우리 집의 스테빌리티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기전압이 높아진다. 내 코는 무슨 코? 복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코로나 방지 대책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전선 표면의 전이 용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건 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정경원에 문의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